당신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아이는 누구야? 왜 이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냐고. 지연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 사랑이라 믿었던 10년. 하지만 모든 진실은 아주 사소한 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영수증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현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10년 차, 지연은 늘 그렇듯 익숙한 하루를 시작했다. 주방 가득 퍼지는 된장국 냄새, 은은한 햇살, 그리고 남편의 셔츠 다림질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여보, 오늘 일정 바빠. 오전엔 본사회의, 오후엔 거래처 미팅 2건 있어. 점심도 건너뛸 것 같아. 그래. 당신 요즘 자꾸 끼니도 안 챙기고 건강 좀 챙겨. 나도 간단하게 도시락이라도 싸줄까? 괜찮아. 당신 요리 덕에 아침만 먹어도 든든해. 현우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다정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남편. 하지만 지연은 문득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평소보다 차가운, 어디론가 떠있는 듯한 눈동자. 왜 이리 낯설지? 그냥 내가 예민한 걸까? 지연은 스스로의 감정을 억눌렀다. 하지만 여자들의 촉은 때론 그 어떤 증거보다 정확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집안일을 하던 지연은 남편의 정장 바지를 다리다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 작고 가벼운 종이였지만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더 뷰 라운지, 디너 코스 2인, 와인 추가 이건 뭐야? 현우는 회식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건 회식치고는 너무 다정하고 너무 둘만의 식사였다. 민정아, 나 이상해. 요즘 현우가 정말 달라졌어. 또 시작이네. 너 요즘 우울해서 더 예민한 거 아냐? 아니야. 그 레스토랑 거기. 우리 첫 결혼기념일에도 갔던 곳이야. 무슨 디너 코스 2인이야. 혹시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그 순간부터 지연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미묘한 말투, 사소한 습관 변화, 갑작스러운 외출 그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어 가고 있었다. 벌써 새벽 1시, 또야? 미안. 거래처 회식이 늦게 끝났어. 차가 안 잡혀서. 당신 향수 바꿨어? 옆에 앉은 과장이 향수를 너무 뿌려서 옷에 밴 것 같아.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파도가 일었다. 눈빛, 말투, 동선 모든 것이 익숙한 듯 낯설고 가까운 듯 멀었다. 설마 진짜 설마겠지.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하지만 이 느낌, 이 찝찝한 감각은 뭐지? 의심은 항상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진실을 향한 문을 열어버린다. 이상해. 뭔가 진짜 이상해. 이건 그냥 내 기분 탓이 아니야. 뭔가 있어. 분명히. 지연은 결국 결심했다. 남편의 일정을 자세히 적어보기 시작했다. 아침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고, 중간에 전화한 시간, 통화 내용 모든 걸 노트에 기록했다. 며칠 후, 지연은 남편의 퇴근 시간이 또 늦어지자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진짜 확인해봐야겠어. 다음 날, 지연은 일부러 아무 말 없이 현우보다 먼저 외출했고 근처 카페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현우가 회사 앞에서 택시에 올라탔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뒷차에 탔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다. 멈춘 곳은 평범한 2층 주택. 낯선 곳이었다. 하지만 더 낯선 건 그 집 앞에서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남편의 표정이었다. 너무 편안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봤다. 초인종을 누르는 남편. 그리고 문을 연 여자. 낯선 여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그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왔다.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빠, 지금 뭐라고 했지? 아이가 아빠라고. 지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정신이 멍해졌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꿈일까 악몽일까.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싶었다.
저 아이는 누구야? 저 여자는 누구고? 왜 우리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데? 지연은 눈물을 꾹 참으며 다시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속 울분은 이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 현우는 여느 때처럼 씻고 누웠다. 지연은 이불을 덮은 채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다. 당신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거래처랑 미팅. 왜? 그냥. 요즘 당신 너무 바빠 보여서. 현우는 미소만 지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다.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나한테 말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니야. 그냥 내 느낌이겠지. 지연은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뒤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아이의 목소리. 아빠 왔다. 그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을 찢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나 그 집 봤어. 그 여자도 봤고 아이도 봤어.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우 그 사람, 이중 생활하고 있었어. 다른 집이 있어. 다른 가족이 있다고.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지연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집, 그 여자,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연은 모든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결혼 10년 동안 현우가 했던 말, 행동, 작은 단서들. 그중 일부는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결혼 전 현우는 그의 집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했고 외동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 친지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다. 지연은 서랍 속에서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어디에도 시댁 친지는 없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 몇 장뿐이었다. 그땐 그냥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가 친척이 전혀 없다는 건 이상한 일임이 분명했다. 민정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지연은 자신의 의심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민정아, 그 여자아이가 최소 5살은 돼 보였어. 우리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생긴 아이인 거야. 말도 안 돼. 그럼 그 사람, 결혼 전부터 그 여자랑 관계가 있었던 거야? 아니. 더 무서운 생각이 들어. 혹시 처음부터 나랑 결혼한 것도 계획된 거라면? 계획된 결혼? 그래. 내가 집 마련하고 부모님한테서 상속받은 돈도 있었고. 그땐 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현우는 그걸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닐까? 민정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며칠 후 지연은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자신도 모르게 많은 금액이 현우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도 투자금도 모두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내 명의로 있던 돈이 왜 이렇게 바뀐 거야? 그 순간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때 현우가 말했었지. 세금 아낀다고 잠시 명의만 바꾸자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지연은 급히 결혼 당시 작성한 혼인신고 서류와 통장, 계약서를 확인했다. 꼼꼼하게 남겨둔 서류들 덕분에 일부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이미 상당수 자산은 그의 손에 있었다. 이용당한 거야. 나는 단지 그의 계획에 필요한 조각이었을 뿐이야. 지연은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사랑이 아니었다. 헌신도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을 펼친 것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현우를 마주보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당신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어? 또 무슨 말이야? 요즘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당신 정말 나랑 결혼할 때 날 사랑했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가장 큰 대답이었다. 지연은 더 이상 혼란 속에 머물 수 없었다. 무너진 감정을 붙잡는 대신 이제는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그래. 울고만 있을 시간은 끝났어. 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지연은 가장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서류들, 거래 내역, 통화 기록 하나하나 정리하며 차곡차곡 증거를 쌓기 시작했다.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자산 분할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 측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연은 남편의 집 근처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 여자의 얼굴, 아이, 그리고 현우와 함께 있는 모습까지. 차 번호, 출입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제 당신이 내 앞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든 다 소용없어. 며칠 뒤, 지연은 현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함엔 낯선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자기야, 밥 먹었어? 사랑해,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 아이 생일 파티 사진이었다. 케이크 앞에서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현우. 이런 걸 숨기고 매일 나랑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야. 지연은 숨죽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그날 저녁,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 내일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며칠 쉬고 올 생각이야.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너무 지쳤어. 혼자 좀 생각하고 싶어서. 현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연은 그 틈을 이용해 모든 준비를 끝냈다. 통장 재정리, 보험 정리. 다음 날, 지연은 준비한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한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 내 삶도 내 미래도.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잡혔다. 현우는 예상보다 덤덤한 얼굴로 나타났다. 나도 이혼하자는 거 받아들이도록 할게. 지연은 그 차가운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저려왔다. 그가 조금이라도 미안해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당신 우리 결혼 생활 진심이었던 적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일부 인정받았지만 이미 상당 부분은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지켜냈다. 자신의 정신,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삶의 방향. 지연은 낡은 집을 정리하고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하지만 그녀가 전부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지연 씨 맞으시죠? 저 그 여자예요. 그 집에서 현우랑 함께 살았던 여자요. 지연은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뭐라고요? 저 죄송해요. 사실 저도 속았어요. 저도 현우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 처음엔 이혼했다고 했어요. 저랑 같이 산 것도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아이도 사실 그 사람 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제 돈까지 다 가져갔어요. 아이까지 핑계로 내세우고 결국 저도 다 잃었어요. 지연은 순간 모든 힘이 빠졌다. 그토록 증오했던 상대가 알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결국 나 혼자만 속은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야. 며칠 후 현우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피해자 수는 5명 이상, 금액은 억 단위였다. 지연은 그 기사를 읽으며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더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끝이 난 이야기였다. 내 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지연은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내 인생에서 나가줘서. 정말 고맙다. 지연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현실 드라마 시리즈를 함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연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흡입력 있는 이야기, 공감되는 현실 속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항상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